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7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에서 다룬 내용들 좀 복습하면서 기본 용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뭐라고 했어요? 셀이라고 했죠. 데이터 입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위치. 그래서 셀의 주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열 주소 더하기 행 주소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죠. 데이터 입력의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셀입니다. 이 셀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합쳐지면은 하나의 열을 이루게 된다고 했고요. 열은 영어로 컬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쭉 뭉치면은 이것이 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행은 영어로 row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행 주소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열 주소의 경우에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까지 배웠죠. 이렇게 행과 열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엑셀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큰 표, 이 시트 바닥 이 자체를 우리는 시트 또는 워크시트라고 부르는데, 워크시트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를 워크시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의 시트에는 총 몇 개의 행이 있을 수 있어요? 104만 8,576개 행이 이제 존재할 수 있고, 열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더라? XFD까지 갈 수 있더라. 근데 이 XFD는 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된다? 16,384개가 돼요. 그래서 한 시트 안에 그러면 셀이 몇 개 있을 수 있지? 곱해보면 요 값이 나온다는데,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에요. 그죠? 이게 171억, 그죠? 7,986만 9,184개의 셀이 저장될 수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하나의 그 시트 안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작업 중인 시트를 워크시트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냥 엑셀을 하나를 딱 켜면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는 하나의 시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당이 돼요. 근데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 반드시 하나의 시트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니까 시트가 막 이렇게 새로 생성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 시트 최대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정답이 있는데, 엑셀에서 행은 이렇게 제약이 있고 열의 개수에도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트의 개수에는 따로 제약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메모리만 충분하다고 하면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엄청나게 많은 시트도 이렇게 하나의 문서 안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들이 또 모이면 전체 하나의 뭐가 돼요? 통합 문서가 된다. 통합 문서는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워크북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이 워크북 안에는 시트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각종 개체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도 들어가고 차트도 들어가고 뭐 그림 매크로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나의 통합 문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엑셀을 뭐 XLSX나 아니면 XLSM의 확장자를 갖는 파일로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셀 단위나 시트나 워크시트 단위로 저장한다는 건 아니고 이 통합 문서 단위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북 통합 문서가 저장의 기본 단위다, 파일의 구성 단위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려면 파일에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통합 문서 형태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오피스가 2003에서 2007로 넘어갈 때 굉장히 큰 발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엑셀은 예전 엑셀 2003 버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2003 버전을 아직도 쓰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2003 버전은 열의 끝이 XFD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IV가 끝이었습니다. IV. IV는 환산해 보시면 256이에요. 256. 옛날에는 열이 최대 256개밖에 저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행은 최대 몇 개까지밖에 안 됐냐? 65,536개밖에 안 됐어요.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열이 최대 256개, 행이 최대 65,536개. 그러니까 10만 건의 데이터도 하나의 시트 안에 안 들어갔었던 거죠.
2003년 버전에서는. 그러다가 2007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 지금과 같은 최대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16,384개의 열과 그 다음에 104만 8,576개의 행을 하나의 시트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다.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엑셀은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문자 데이터도 숫자 데이터도 날짜 데이터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엑셀에서는 이따 같이 실습하겠습니다만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자기가 자동으로 자료의 형태를 파악해요. 그래서 자기가 딱 파악을 했을 때 이게 문자 데이터인 것 같다 그러면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요. 그리고 내가 딱 판단했더니 이거는 숫자형 데이터다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을 맞춰서 정렬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따 실습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날짜형인 경우에는 연, 월, 일을 빼기로 구분해도 되고 혹은 나누기로 구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데이터를 넣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번 7주차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실습용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BSP07 엑서라는 파일입니다. 자, 데이터 입력 실습이라는 곳에 입력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 D3번 셀을 선택해 보시고, 자, 여기다 문자 데이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넣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 볼까요? 예, 저는 제 이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안현철 써볼게요. 안현철. 자, 이거는 문자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예요? 예, 당연히 문자 데이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엔터를 땅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무슨 정렬? 왼쪽에 맞춰서 안현철이 정렬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숫자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5만? 50만? 자, 50만 한번 넣어 볼까요? 자, 50 하나 둘 셋 넷. 예, 이 50만이죠. 자, 이거 숫자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제가 엔터 쳐볼게요. 입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짠!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안현철 넣었을 때는 왼쪽 정렬하던 게 숫자 데이터인 5만을 넣으니까 오른쪽 정렬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는 여기 맞춤이라고 하는 홈 탭에 맞춤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보시면 정렬을 내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정렬 지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는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왼쪽 정렬돼 있지만 나는 이거 오른쪽 정렬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거를 강제로 맞추면 이때는 강제로 맞춰져요. 왜냐하면 내가 강제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오른쪽 정렬돼 있지만 야, 너 왼쪽 정렬해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정렬이 바뀌죠. 가운데 정렬해 가운데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언제 그런 거냐? 따로 특별히 정렬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면 자동으로 왼쪽 정렬하고 숫자 데이터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하는 그런 원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7주차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22일이거든요. 자, 엑셀에선 날짜를 입력할 때 연, 월, 일 순서로 입력을 하는데 연, 월, 일 사이에 그 구분자는 하이픈, 빼기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슬래시, 나누기를 넣으셔도 돼요. 자, 보세요. 2020년 예를 들어서 하이픈을 한다 그러면 빼기 4 빼기 22. 이거 이제 2020년 4월 22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엔터. 이렇게 하면 아까 난 0 안 넣었는데 자동으로 나죠. 04 2020년 4월 22일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돼요? 2020년 슬래시 4 슬래시 22 이렇게 해도 똑같이 엔터 쳐볼게요. 짠! 이래도 이렇게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근데 요 대목에서 눈썰미 좋은 학생은 뭔가 이상한 걸 하나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아까 문자 데이터는 왼쪽 정렬한다 그랬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한다고 했는데 날짜를 입력하니까 날짜가 무슨 정렬이 돼요? 예,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정렬? 오른쪽 정렬을 했죠.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거 혹시 숫자 데이터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요 맞춤이라고 하는데 옆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요 표시 형식 위에 보시면 지금 이 표시 형식이 날짜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날짜 데이터니까 날짜로 표시했겠죠. 그런데 요거를 펼친 메뉴 딱 펼치시면 날짜 말고 다른 서식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요거를 숫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숫자. 자, 숫자. 짠. 어떻게 됐어요? 나는 분명히 2020년 4월 22일이라는 날짜를 입력했는데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43,94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모르겠죠. 무슨 기준으로 이게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1. 자, 1로 바꾼 다음에 이거 숫자 1이죠. 거꾸로 1은 그러면 날짜로 바꾸면 뭐지? 이거를 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보자. 어떻게 됐어요? 1을 1900년 1월 1일로 이해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1900년 1월 2일이네요. 3을 넣으면 1900년 1월 3일.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엑셀이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서 보여주는지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자, 엑셀은 1900년 1월 1일을 1에 대응시켰어요. 예,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루가 지나면 2가 되는 거고요. 3일이 지나면 3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 4월 22일을 입력했을 때 아까 숫자로 바꿨으니까 뭐였죠? 숫자로 바꾸니까 43,943이 나왔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4월 22일은 1900년 1월 1일로부터 43,932일이 지난 날이 오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엑셀에서 자연수 1은 날짜를 표현할 때 1은 숫자 1은 하루를 의미해요. 예, 하루를 의미한다. 요거는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적절하지 못한 예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도 되시고 신입생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수업에는 뭐 미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예, 미팅이나 소개팅 같은 거 할 수 있죠.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를 만났고요. 이성 친구하고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야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일 챙겨야 되잖아요. 100일. 예. 근데 오늘 날짜로부터 100일 후가 언제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원래는 달력에서 하나 둘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런데 엑셀을 잘 쓰는 친구라면 그런 일을 멍청하게 하지 않고 간단한 엑셀 수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엑셀의 모든 수식은 항상 뭘로 시작해야 돼요? 예, 이퀄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는으로 시작하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는 하시고요. 요 셀, 예를 들면 2020년 4월 22일 요거는 이제 D5번 셀이죠. 요거는 한 번만 클릭을 해줘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D5가 들어가죠. D5번 셀에 며칠 후? 100일 후. 100일 후면은 몇을 더하면 돼요? 더하기. 엑셀은 수일이 하나가 하루에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100일 후는 그냥 100을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오늘을 1일로 했을 때 오늘부터 100일 후가 언제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짠! 예. 2020년 7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한다면 100일 기념 파티는 언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2020년 7월 31일에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엑셀에서 날짜 연산은 이렇게 수식 연산하듯이 더하기 빼기 하듯이 날짜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 엑셀은 날짜를 어떻게 계산한다? 수로 인식한다. 예, 1900년 1월 1일을 1로 기준으로 해서 수로 처리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여기다 입력했던 게 바로 이 수식이에요.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 그래서 예를 들면 는 이번에는 여기 수치 데이터 요거 그래서 곱하기 3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곱하기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네, 키보드 팔자 위에 있는 거. 예, 쉬프트 버튼 누르고 8 누르면 요거 나오죠. 예, 곱하기 3 이러면 예, 15만 이렇게 15만이 아니라 150만이네요. 150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엑셀에서 메모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메모는 싹 갖다 대면 이렇게 안현철 메모 테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메모를 삽입하려면 여기 검토라고 하는 거에 가면 여기 새 메모라는 게 있어요. 그죠? 새 메모 클릭 그러면 여기다가 네, 뭐 메모 테스트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으면 평상시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 빨간데 살짝 커서를 갖다 대면 그때 이렇게 메모 안에 담겨있는 텍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숫자를 입력하면 오른쪽 정렬, 문자를 입력하면 왼쪽 정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핸드폰 번호 있죠? 예,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저는 제 핸드폰 번호는 뭐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9999-8888이라고 해볼게요. 010-9999-8888. 자, 이렇게 중간에 하이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010-9999-8888 이렇게 제 전화번호다. 입력한다고 쳐볼게요. 엔터 쳐볼게요. 땅! 어떻게 되죠? 앞에 0이 사라지죠? 예, 왜 사라질까요? 이거를 010-9999-8888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수로 인식한 거죠, 엑셀은. 그러니까 무슨 정렬을 했어요? 오른쪽 정렬을 해버렸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생김새는 누가 보더라도 수인데 얘를 수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방금처럼 앞에 0이 안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키보드에 작은 따옴표 있죠. 작은 따옴표를 한번 딱 쳐주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 한번 쳐주시고, 자, 이번에는 마음대로 치면 돼요. 010-9999-8888 이렇게 전화번호 치는 거죠. 자, 엔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수는 더 이상 수로 인식되지 않고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경고죠. 이게 경고입니다. 네, 이 셀의 숫자는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 정렬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치를 문자화 시켜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앞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하시면 된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 보시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150만을 넣은 게 아니라 D4에 있는 값의 3배를 곱해서 여기 출력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이 연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수식이 연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요 자체가 이 셀 안에 들어간 값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 이제 만약에 제가 인쇄를 한다. 그러면 파일에 인쇄에 가서 인쇄를 할 텐데 인쇄를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지 수식이 인쇄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나 이거 수식으로 출력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요게 150만이 아니라 D4 곱하기 3 요 수식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기 메뉴를 가세요. 보기. 보기 메뉴가 아닙니다. 수식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수식 분석이라고 하는데 수식 표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예,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요걸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는 연산된 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탑재되어 있는 이런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수식으로 출력이 가능해요. 자, 해볼게요. 파일에 인쇄 가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연산된 값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값이 아니라 이 안에 탑재된 수식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수식을 표시해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요거 누르시고 그게 아니라 연산된 값을 다시 보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형과 입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데나 클릭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숫자 데이터다 500 이렇게 치고 바로 엔터 이렇게 쳐도 되고, 자, 여기 지금 날짜 데이터로 자동으로 바뀌는데요. 홈탭에 가서 이건 이제 뭐 바꿔주면 되죠. 내가 숫자 데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방금처럼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아무 화살표나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데이터는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 딜리트,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이거 아닌데 취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ESC 버튼 누르면 돼요. ESC 버튼 이렇게 누르면 방금 입력한 거 취소,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된 영역의 데이터 입력하는 건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순신부터 세종대왕이 쭉 있는데, 자 우리 마우스를 이용해서 B7부터 예를 들면 E10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지금 커서는 어디에 있어요? 이순신에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쳐봅시다. 엔터. 선덕여왕으로 내려가죠. 또 엔터. 김춘추로 내려가죠. 또 엔터. 이렇게 내려가죠. 자, 여기다 관창 한번 써볼까요? 관창.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요 다음에 엔터를 치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B11로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엔터 치면 내가 요 영역을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C7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 이렇게 치면 내려오죠. 여기다 누구 입력해 볼까요? 네, 만중군.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정해진 영역에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지 않고 위로 올리고 싶다. 예, 즉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때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쉬프트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가요.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고, 쉬프트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고, 조준이 돼서 여기다가 뭐 이름을 치면 입력이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뭐 단군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데이터 치고 엔터 치면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 사실은 뭐 화살표 치면 안 되네요. 예, 엔터, 쉬프트 엔터 이거 가지고 방향을 조정해서 연속된 영역에서의 데이터 입력을 할 수 있다. 예,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내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줄이 너무 길어져요. 예, 그래서 다음 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어요. 다음 줄에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은데 보통 MS 워드 같은 데서 다음 줄로 내려가려면 뭘 칩니까? 우리가 엔터 버튼 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윗줄에다가는 뭘 치죠? 예를 들어서 윗줄에다가는 IU? 예, IU 이렇게 치고 밑에 줄에다가는 뭘 칠까요? 예, 밑에 줄에다가는 방탄 친다고 칩시다. 예, IU 방탄 이렇게 치고 싶은데 만약에 IU 이렇게 치고 엔터를 그냥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면 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셀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예, 셀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세로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줄만 다음 줄로 바꾸는 단축키가 있었잖아요. MS 오피스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뭐였어요? 쉬프트 엔터였잖아요. 그래서 쉬프트 엔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쉬프트 엔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예, 아까 엔터는 아래로 내려왔는데, 예, IU 치고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왔는데, IU 치고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요. 아까 우리 여기서 실습했잖아요. 아까 요거 할 때 보셨지만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고 쉬프트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쉬프트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쉬프트 엔터를 치면 문단을 나누지 않으면서 줄바꿈 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거 대신에 우리 엑셀에서는 어떤 단축키가 있냐면 Alt 엔터가 있어요. Alt 엔터.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치시면, 자, 지금 뭐 내용이 안 보이죠?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자, 엔터 쳐볼게요. 짠! 이렇게 치면, 자, 요것처럼 셀을 바꾸진 않았죠. 그냥 C2 셀에 그대로 입력이 됐는데 IU 바로 밑에 방탄소년단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줄바꿈 한다고요? Alt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을 했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여기 IU 하고선 Alt 엔터 딱 쳤는데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수식 입력줄 맨 끝에 수식 입력줄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예, 이제는 IU 밑에 예, 방탄소년단을 안심하시고 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예,
만약에 그 밑에 볼빨간 사춘기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볼빨간 사춘기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다 보이죠? 크게 세 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엔터 치면 이렇게 셀을 바꾸지 않으면서 줄만 바꿔서 하나의 셀에 데이터들을 다 입력할 수 있다. 예,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특수문자 삽입. 특수문자 삽입할 때 이거는 전에 한번 뭐 강의 때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바입니다. 우리가 자음을 하나 치고 한자 버튼 치면 특수문자를 쉽게 삽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기억 이렇게 자음 하나를 쳐주고 한자 버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대응되는 여러 특수기호들을 우리가 골라서 입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점점 이런 거 할 수 있죠. 디귿 예, 한자 누르면 또 디귿에 해당되는 여러, 예를 들면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이제 가끔 삽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 대응해서 우리가 삽입할 수가 있더라. 네, 예, 이렇게 따라서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특수기호 삽입할 때는 자음을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한자 버튼 눌러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특수문자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식 입력줄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앞에서 입력했던 거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볼까요? 지금 자 5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5만이 아니라 50만, 이 50만을 70만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선택하시고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수식 입력줄에 50만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커서를 탁 위치시켜서 5자를 7자로 이렇게 바꾸고 엔터 치시면 되죠. 자, 엔터. 짠. 그러면 이렇게 70만으로 바뀌죠. 자, 요거를 다시 90만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고 싶진 않다. 예,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 셀을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 따닥 치시면 됩니다. 따닥 이렇게 치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90만으로 이렇게 엔터 치면 예, 90만으로 이렇게 바뀌죠. 요걸 바꾸니까 얘가 계속 따라서 바뀌죠. 예, 이렇게 얘를 바꾸면 얘가 같이 따라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참조라고 불러요. 참조. 레퍼런스 기능. 예, 스프레드시트를 신이 내린 선물로 만든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참조 기능이라고 그랬죠. 하나를 바꾸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셀들이 한꺼번에 바뀐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자, 또 다른 수정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윈도우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F2 있잖아요. 펑션 키 중에 F1 말고 F1은 보통 도움말을 호출하는 키고요. F2가 뭔가 이름을 바꾸거나 명칭을 바꿀 때 쓰는 게 F2라는 단축키예요. 엑셀에서도 F2를 누르시면 이렇게 셀 편집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다시 뭐 5만으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5만 예, 엔터. 이게 가능하죠. F2를 누르면 이렇게 셀 편집 모드로 바뀐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윈도우 공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뭐 아이콘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 플레이어를 뭐 영어로 북 플레이어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 파일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그럴 때도 뭘 누른다? 단축키 F2를 누르면 이렇게 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F2는 모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서 F2는 뭘 바꿀 때 쓰는 건데 심지어 데이터를 엑셀에서 바꿀 때도 F2번을 눌러서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꿔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 삭제하고 싶으면은 예, 삭제할 데이터들 이렇게 영역 선택한 다음에 뭐 누르면 되겠어요? 예, 딜리트 버튼, 예, DELET, 딜리트 딱 누르면 이렇게 삭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삭제한 거 방금 실수했는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은데 그러면 단축키 컨트롤 Z 이렇게 누르면 예,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필요 없는 거 삭제도 하고 변경도 하고 이런 뭐 간단한 기초적인 연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연속 채우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속 채우기 기능은 한번 써보시면 엑셀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놈이구나 이거를 저절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다음에 뭔가요? 예. 너무 쉽죠? 월요일 다음에 뭐예요? 예. 월요일 다음에 또 월요일 이러면 하수죠. 예.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고, 그죠?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이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엑셀도 알아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이걸 쭉 채우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하나만 알려줘요. 월요일 하나만 딱 치는 겁니다. 딱 치고 그 다음에 요 셀 선택된 상태에서 셀의 우측 하단을 이렇게 조준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 모양의 핸들러로 아이콘이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탁 갖다 대면 검은색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핸들러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려봅니다. 드래그. 그러면 벌써 일요일이 자동으로 채워졌죠. 월요일, 화요일 쭉. 예를 들어서 우리 뭐 35번까지 채워볼까요? 35번까지. 짠. 그러면 이렇게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쭉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1 다음에 뭐예요? 1 다음에 2, 3. 자, 한번 채워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1 다음에 쭉 채웠는데 어떻게 됐죠? 잠깐 여기까지 좀 채울까요? 일단 1 다음에 1인데요. 예. 사실은 제가 아까 1 다음에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친구는 1 다음엔 당연히 2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시 100천만 아닌가? 아니면 13579 아닌가? 1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1 하나만 갖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죠. 예, 1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 다음에 나는 2를 기대했던 거다. 그러면 이제 2까지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이렇게 한 상태에서 쭉 내리시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 눈치채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 만약에 나는 1, 2가 아니라 1, 3, 5, 7, 9였다. 그러면 1, 3까지만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얘가 알아서 채워주게 되는 거죠. 채우기 핸들러는 그래서 1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뭐 3, 5, 7, 9나 이런 것들 추가로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런데 나는 1만 가지고 바로 다음부터 2, 3, 4, 5, 6 알아서 채우기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채우기 핸들러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바꿨는데 여기서 그냥 드래그해서 내리지 마시고요. 컨트롤 버튼 누릅니다. 컨트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더하기 마크가 생기죠. 이러고 나면 이렇게 1만 가지고도 이렇게 2, 3, 4, 5, 6 자동으로 증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분시켜서 채우려면 1만 선택된 상태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러 이렇게 아래로 내리셔야 이렇게 채워지고요. 아니면 1, 2까지 가르쳐 준 다음에 그냥 채우기 핸들러 쭉 내리시면 두 개를 선택하고 그러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AA 다음엔 뭔가요? 예, AAA 다음엔 뭘까요? 예,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답이 진짜 없어요. AAA 다음을 AAB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AAA 다음이 BBB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규칙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자열의 경우에는 규칙을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어요. 예. 월요일이 아니고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도 AAA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삽입해도 AAA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삽입해도 똑같이 AAA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건 아까 잠깐 했던 거랑 같아요. 13579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하고 3까지는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나는 10, 15, 20, 25, 30, 35 이거 쭉 하고 싶다. 그러면 자 10만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 11이 나와야 되는지 15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과 15를 동시에 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아래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내리시면 이제는 이제 눈치를 채고 잘 채우는 거죠. 이렇게 뭐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쭉 채운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운 채우기 기능 중에 가장 괜찮은 채우기 기능, 가장 그 쓰임새가 많은 채우기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자동 채우기는 어떤 기능인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다 내가 이제 1, 3, 5, 7, 9 해서 쭉 채울 예정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채울 거냐면 특별한 경우로 채워진 데까지 자동으로 채울 거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해야죠. 같이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야 되죠. 그죠? 근데 방금 보셨어요? 조준을 잘못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너무 넘어갔다. 다시 줄여. 아이고, 이거 너무 줄였다. 또 내려. 너무 내렸다. 또 줄였다. 제가 지금 개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580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요 옆에까지 딱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나마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니까 이게 좀 덜한 편인데, 예를 들면 내 데이터가 여기에 밑으로 5만 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만 건. 예? 아까 제가 100만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5만이면 양호하죠. 5만 건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5만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5만 닿을 때까지.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별거 아닌데 고된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때는 채우기 핸들러를 아래로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일일 수가 있다. 이럴 때 뭔가 좀 깔끔하게 편리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건데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해요. 자, 우측 하단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가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죠? 예, 그 십자가, 예, 크로스 핸들러가 딱 뜨는데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더블 클릭. 따닥 하면 뭔가 자동으로 쫙 채워졌죠. 네, 어디까지 채워졌나 보세요. 어디까지 정확하게 옆에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딱 채워져요. 예. 자동 채우기는 데이터의 눈치를 딱 봐서 옆에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러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자동 채우기예요. 자동 채우기는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그냥 채우기 핸들러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플러스 마크 되면 뭘 누른다? 더블 클릭만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따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멍청하게 쭉 밑으로 내렸다가 쭉 위로 올렸다 이런 힘든 노동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 쭉 같이 다 해봤어요. 그죠? 데이터 종류별로 입력도 해보고 데이터 입력과 취소도 같이 해봤고 연속 자료 입력하는 거 엔터 누르면 아래로, 쉬프트 엔터 누르면 위로. 그래서 셀 안에 줄바꿈만 하고 싶을 때는 쉬프트 엔터 대신 무슨 엔터? 알트 엔터를 쳐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수 문자도 같이 입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삭제하거나 이 데이터 이름 내용 바꾸는 거 이런 일련의 내용들도 다 실습을 해봤고요. 자, 좀 전에 이제 연속 데이터 자동으로 채우는 거 쭉 봤습니다. 요일을 제외하고는 자동 채우기는 텍스트는 안 된다는 거. 숫자의 경우에는 증분 채우기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일식 증분하는 게 된다는 거. 일식 증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턴을 최소 2개는 알려줘야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증분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배우셨던 거는 더블 클릭 따닥하면 한 번에 쭉 채워진다는 거. 그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강은 이제 여기서 요거까지만 다루고 마무리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셀 이동 단축키들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 자, 이미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아래 화살표, 위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이제 하면 다 셀의 방향을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서만 셀의 커서를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엔터를 누르면 뭐와 똑같아요? 예, 아래 방향 화살표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아래 내려가는 방향. 쉬프트 엔터 누르면 무슨 화살표? 위 화살표 누른 거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자, 우리가 요건 안 배웠는데 오른쪽 화살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건 뭐냐? 탭 버튼이에요. 탭 버튼. 자, 탭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는 그렇죠. 쉬프트 누른 상태로 탭 누르시면 돼요. 쉬프트 누른 상태로 탭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입력하셔도 되고 화살표로 셀을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엔터 쉬프트 엔터 탭 쉬프트 탭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업 버튼이 있고요. 페이지 다운 버튼이 있는데 자,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연속 데이터 자동 채우기 시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최대 몇 행까지 출력이 됐나요? 1행부터 몇 행까지? 12행까지 출력이 됐죠. 딱.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페이지 다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페이지 다운을 한 번만 딱 누르면 자, 제일 위에 뭘로 시작해요?
아까 12회까지 보여주고 끝났잖아요. 이제는 13부터 시작하죠. 그죠? 13부터 몇 가지? 23까지. 24는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요? 보여주다 말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페이지 다운 누르면 그 다음은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24부터 시작하겠죠. 페이지 다운 누르니까 24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4부터 34까지를 보여주죠. 그러면 35가 안 보여줬으니까 또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35번부터 보여주게 되는 거죠. 페이지 업은 페이지 다운의 반대예요. 페이지 업을 누르면 24까지 다시 보여주고, 또 페이지 업 누르면 13까지 다시 보여주고, 또 누르면 1번 다시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커서를 A3에다 한번 놔보세요. A3.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우리가 그 XFD가 끝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XFD가 끝이라는 걸 알 때 뭘 눌렀죠?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 눌렀죠. 자, 지금 A3에다 커서를 두고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 한번 눌러봅니다.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를 딱 누르면 이번에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E3에서 멈추죠. 왜 그러냐면 원래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는 끝을 보는 단축키가 아니에요. 끝을 보는 단축키가 아니라 얘가 이제 내용이 있는 셀이 언제 끝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도 내용이 있죠. 여기도 내용이 있고, 여기도 내용이 있고, 여기도 내용이 있고, 여기도 내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A3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E3까지 도착하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컨트롤 플러스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이젠 XFD까지 가죠. 왜 간 거죠? 아무리 가도 내용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거기서 멈췄을 텐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계속 내용 나올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원래 컨트롤 플러스 방향키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가는 게 원리다. 컨트롤 플러스 왼쪽 방향키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플러스 왼쪽 방향키 누르면 여기서 멈추잖아요. A가 아니라 E에서 멈추는데 그 이유는 뭐다? 내용이 처음 보이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지? 또 누르면 그때야 이제 A3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화살표는 내용이 있는 끝을 간다. 컨트롤 플러스 아래 화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아래 화살표, 여기 내용이 끝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컨트롤 플러스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내용이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플러스 윗 화살표 누르면 내용이 나오는 첫 번째 셀, 또 컨트롤 플러스 윗 화살표 누르면 내용이 나오는 첫 번째 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셀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홈 버튼을 누르시면 홈 버튼을 누르시면 저는 홈 버튼이 복잡하네요. 제 컴퓨터는. 자, 요거네요. 홈 버튼을 딱 누르시면 무조건 가장 앞열 A열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A열. 자, 보세요. J7에 있었다. 여기 홈 버튼을 딱 누르면 어디로? A7번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행은 유지하되 열을 A열로 이동시키는 게 홈 버튼이고요. 자, 어디에 갔든지 간에 나는 A1으로 이동시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 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홈 누르시면 무조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A1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셀 끝에 와 있다. 끝에 와 있어도 여기 뭐 끝에 아니면 또 여기 또 끝으로 내려가 봅시다. 끝에. 그러면 지금 XFDA 148,576 제일 끝에 와 있잖아요. 그래도 컨트롤 플러스 홈 버튼을 누르시면 A1으로 순식간에 휙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컨트롤 플러스 홈을 누르면 위치에 관계없이 A1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화면 구성에서 제가 깜빡하고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A열과 1행 요 사이에 보시면 여기 버튼 하나 있죠. 버튼 같이 생긴 게 요 가운데 영역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요. 전체 모든 시트에 있는 모든 셀을 한 번에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트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A와 1 사이에 요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전체 시트가 한 번에 싹 다 선택되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단축키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저희가 2강으로서 충분히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요 남은 나머지 내용 3강에서 마저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